인구 유입 1만 세대, 브랜드 신축,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되뇌어 보시면 다른 분들보다 태평로에 대한 다른 관점이 보이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지비밀 살루트입니다. 최근에 대구 구도심, 신도시 태평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7월경에 태평로에 대한 영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만큼 태평로에 대한 입지 분석이나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태평로가 대구에서 가장 입지 변화가 클 곳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세 가지로 농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세대수가 많다, 신축이다, 이런 내용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구에서 태평로를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 입지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평로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위치입니다. 다른 말로 입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태평로는 지명을 따라가면 달성 내거리에서 신천까지를 의미하지만 이 중 주목해야 할 태평로 지역은 달성 내거리에서 태평 내거리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대구역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완성되겠지만 당장의 1만 세대가 밀집해서 들어오는 지역은 이쪽 지역인 것이죠. 사실 1만 세대가 신축으로 들어서는 것만 해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인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1만 세대가 들어오는 위치입니다. 만약 대구 외곽 지역에 1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그 숫자의 주의를 끌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서 선호한다는 의미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학군, 교통, 인프라, 도심 접근성 등등이 되겠죠. 태평로는 지도를 통해서도 보이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고 대구 어디를 가나 쉽게 도달하기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들을 누리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태평로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구역과 예정역인 원대역으로 대구에서는 없었던 광역교통의 가치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철길이라고 까이는 부분은 여전히 있지만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형태인 태평로, 이곳 단지들에 입주하는 시기도 비슷합니다. 그 말은 특정 지역의 맨파워나 인프라가 갖춰지는 속도가 더욱 붙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짓고 몇 년 뒤에 또 하나 짓고 또 몇 년 뒤에 하나 짓고 이러면 지금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더디겠죠. 하지만 태평로는 23년부터 25년까지 대부분의 입주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안정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특정 지역에 그것도 일시에 신축이 들어가는 모습은 국가나 각 도시에서 직접 계획해서 진행하는 택지 개발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도남지구나 영경지구 등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택지 개발 예정지인 연호지구도 있겠습니다. 이런 택지 개발은 인구 팽창기 시기에 진행되는 방식이다 보니 이제 추가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겠죠. 이런 택지 개발은 대부분 외곽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인프라를 누리기에 제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되는 택지 개발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대구 도심 한복판에 이런 신도시가 생기는 지역이 바로 태평로인 것이죠. 신도시이지만 택지 개발과 반대로 교통 인프라를 누리기 좋고 선호되는 브랜드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태평로를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광역철도입니다. 태평로에는 앞으로 가칭 원대역이라는 광역철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구권 광역철도이며 여러 정차역 중 원대역은 예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대구권 광역철도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대구권이라는 의미에서 대구와 대구 주변 도시들이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광역철도라는 단어에서 시와 시를 이어주는 철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이지만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철도를 통해 대구와 대구 주변 도시들의 연계가 더욱 왕성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없었던 교통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후의 변화들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광역철도로 인해서 광역교통이 대구에 어떤 변화를 안겨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광역철도는 대구만 특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개발계획과 국가철도계획까지 올라가는데요. 결론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프라들을 이곳 저곳에 비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핵심 거점, 도심 위주로 인프라를 집중시키고 대신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하기 좋게 광역교통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교통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이 강화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이 더욱 알고 싶은 분들은 푸른 온라인 특강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구와 도시 주변을 이어주는 광역철도 라인에 있는 정차역 인근 입지들은 유동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구미나 경산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광역철도를 타고 출퇴근이 가능해지면서 보금자리 자체를 대구로 옮기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가족들은 대구의 교육과 인프라를 누리게 해주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대구시가 현재 하필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더욱 옮기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구로 들어오고 싶어도 교통과 아파트 가격 이런 부분들에서 퀘스천 마크가 생겼다면 당분간 대구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대구의 주변 도시들로부터 인구 흡수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광역철도 정차역 중에서 가칭 원대역이 가지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대역은 유일하게 3호선 환승이 가능한 정차역입니다. 이 말은 칠곡분들과 수성구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타지분들 입장에서도 광역철도 원대역에 내려 3호선으로 환승, 달성공원이나 서문시장, 그리고 수송못 등 주요 시설에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이처럼 3호선 환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시 입장에서도 3호선 환승의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추가되는 노선이 많은 서대구역에 한 코스면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신공항이나 외부로의 확장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태평로를 주목하는 이유는 잠재 호재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가치 변동이 있는 재화를 구매할 때 가치가 오르기 전에 사야 할까요? 아니면 가치가 오른 후에 사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다만 선택의 문제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죠. 가치가 오르기 전에 사는 것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만큼 수익이 클 것입니다. 반대로 가치가 오르고 눈에 보이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각비를 지불해야겠죠. 앞서 살펴본 광역철도 같은 호재도 사실 잠재 호재로 볼 수 있겠죠. 다만 대구시에서 의지가 있고 실제로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 발표가 나기 전에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 발표가 나고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태평로의 호재들 중에는 달성토성을 다시 복원하는 달성토성 복원 사업이 있겠고요. 미군 보급소 후적지, 지하화 이슈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달성공원 부지는 아주 예전에 대구시청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앙로에 있는 경상감령공원, 그 전의 이야기겠죠. 당시에 토성으로 외곽을 지으면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의 옛 이름이 달구벌인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대구의 얼이 담겨있는 달성토성을 복원하는 작업이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의 동물들을 이전시키고 토성 복원과 시민공원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달성공원 모습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공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큰 공원 뒤쪽으로 태평로 40층대 스카이라인이 보이면 그림이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 보급소 자리도 부지 반환이 결정되었고 후적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시와 중구의 의견이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휴식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이쪽 지역의 인프라가 더욱 좋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보급소 소식은 확정이 되는 대로 재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프로젝트이지만 경부선 지하화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경부선 지하화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대구 지역에서 경부선 지하화를 도심 구간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도심 구간이라는 게 러프하게 서대구역에서 동대구역 정도가 되겠는데 서대구역 주변은 인구 밀도가 적은 편이고
동대구역 쪽은 예전에 복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구간으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특정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태평로가 됩니다. 당장 진행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진행되더라도 아주 오래 걸리긴 하겠죠. 그래도 부동산은 소식에 꿈틀거리는 재화이다 보니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태평로 일대가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구에서 새롭게 탄생할 광역 입지 태평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유입 1만 세대, 브랜드 신축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되뇌어 보시면 다른 분들보다 태평로에 대한 다른 관점이 보이실 겁니다. 태평로는 대구에서 없었던 광역 입지로 볼 수 있는데 대구 안이나 밖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가기 좋은 입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젊은 층 위주로 1만 세대가 유입이 되니 생기가 도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수성구 중에 실거주 가치로 뛰어난 침산동도 바로 위에 있으니 인프라 또한 함께 누릴 수 있겠죠. 오늘 살펴본 도심 접근성과 광역 입지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태평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평로에 대한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입지비밀 카페나 단체방 1대1 오픈 채팅으로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